방송하면 그 방송하기 하단에 뭐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후원하기도 하고 제가 방송해서 유튜브 올려드리면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 예? 댓글도 좀 적어주시고 딱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런 게 관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종이라는 표현은 좀 되게 안 좋은 표현이죠. 예, 관종이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관종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뭐 가장 최근 방송 아마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 올린 이후로 잘 여러분들 진짜 어떤 분들은 정말 시향을 잘 들어주고 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되게 수익을 잘 내시는 분도 있고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보통 뭐 유료방, VIP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죠. 가입을 해서 또 조금 더 날개를 붙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아유 그냥 급동주나 줘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주식을 한다? 하지 마세요.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주식을 한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뭐 저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나라가 부도가 안 나는 이상 일단 원금은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손실이 제한적이고 뭐 은행 이자가 만약에 뭐 제가 조금 오버해서 3%다. 근데 손실은 빵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0이라면 0이잖아요. 웬만해서는 뭐 마이너스 이자는 없는 거니까. 특이한 경우 빼고 나면 저 유럽처럼 은행이 이자 못하게 하려고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거 빼고 나면 저축이라는 거는 손실은 0이고 수익이 0이잖아요. 수익은 한 3% 정도 3% 되게 높이 잡은 겁니다. 예. 요새 은행 정기예금 3%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는 거고. 근데 주식은 마이너스는 무한대예요. 내 원금 전부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은행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 뭐 20%, 최소한 100% 이런 거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은행 이자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주식을 한다. 에나콩콩 그런 생각하시면 애시당초 은행에 넣어두시기 낫습니다. 근데 그러면 손실은 무한대인데 손실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게 손실이거든요. 손실. 요거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손실은 무한대. 근데 수익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당연히 은행 이자보다 5배, 10배, 100배는 많이 깎고 하는 게 주식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손실이라는 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자금 관리고 그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때를 사고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죠? 주식을 하다 보면 큰 그림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맨날 쳐다보고 있어. 근데 제가 지난 방송도 들어보고 지난방 들어보면 사실은 아유 저는 약세장인데도 수익이 나는데요. 틀린 말 아니에요. 약세장, 강세장 다 수익이 나요. 잘하면. 근데 강세장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손절을 조금 넓게 가져가도 되고 넓게 수익도 넓게 종목도 다양하게 이게 보통 강세장에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이빨 벌어야 돼. 지난 1월달 2월달 때는. 근데 약세장일 때는 당연히 반대죠. 손절을 짧게 수익도 짧게 종목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강세장일 때는 또 하나가 매매는 작게 해도 돼요.
웬만하면 다 올라가니까. 조금 기다려도 손절 안 당하니까. 근데 이거는 또 안 그래. 자주 하면 뭐 되긴 되는데 사실은 빈도는 떨어져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의 기본은 뭐예요? 제가 늘 강조드렸잖아요. 최소한 5일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 양봉이 강세장인 거. 뭐 사실 강세장, 약세장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일봉이 5일선 위에 있거나 양봉이거나 지수 일봉이 그게 아니면 뭐 약세장이라 봐야 되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보면. 자, 지금 장은 보세요. 코스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연속 5일선 밑에 있습니다. 약세장이죠. 코스피 매매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까? 매매 자주 하면 돼요? 손절 길게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되죠. 자, 코스닥은 보세요. 코스피보다 낫죠.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밑에 5일선 있는데 두 개가 차이점은 첫 번째가 코스피는 또 21선 밑에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21선 밑에 있으면 약세장이에요. 근데 코스피는 21선은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기 붙어 있죠. 둘 중에 누가 셉니까? 얘가 세죠. 그죠? 또 하나가 얘는 이제 중요한 생명선까지 내려와서 61선. 얘는 생명선이 요 밑에 있습니다. 700선. 그럼 내가 시장을 매매할 때 뭘 매매해야 돼요? 간단하게 보면 코스닥을 매매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 종목, 물론 코스피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힘이 그렇다는 거, 힘이. 근데 오늘 장도 코스닥은 엄청 좋았어요. 뭐 안 보니까 모르지. IT들 다시 다 땡겼고, 뭐 무료방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뭐 뉴트리바이오트 이런 것도 되게 좋게 땡겼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바이오줄 다 땡겼어요. 그걸 아시면 될까요? 이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딱 생각을 해요. 지금이 약세장인가 강세장인가 이것만 그냥 쭉 외우세요. 이것만. 딱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세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란 말이야. 약세장은 반대죠. 뭐. 여기에 뭐 외국인 수고 뭐 다 차치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안 잊어먹을까봐 딱 적어 놓을게요. 저는 그 유방도 하고 무방도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차별을 둬요. 무방은 철저하게 두 종목 이상을 잘 안 가져갑니다. 그거를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익도 짧게 가집니다. 제가 무방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시황을 읽어내고 이 사람이 왜 이 타이밍에 사고 이 타이밍에 추매를 하고 이 타이밍에 손절을 하고 이 타이밍에 추천을 안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둡니다만은 대부분이 무방이 있고 무료방이 있고 유료방이 있어요. 보통 무료방은 어떻게 보면 무료방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보편적인 게 무방에서 수익을 내서 사람들이 수익이 좀 나면 이사를 온다. 뭐 유료방으로 간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본업이 트레이더예요. 근데 계속 이런 걸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 좋은가 그러면서 계속 무방에서는 나름대로는 밀당을 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종목을 좀 추천할 때다, 아니면 이걸 좀 끌고 갈 때다, 아니면 이건 좀 물려있지만은 좀 길게 가져갈 때다. 네, 하고 유료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나름 그런 건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웬만해서는 이런 거 안 하려는 게 있습니다. 현금 비중 늘리세요. 뭐 이런 말. 오늘 한국경제에 가서 말을 했는데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매일 주식을 보는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본업이 아니고 이제 주식을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전업투자가는 이런 방송 안 듣습니다. 뭐 본업을 하시면서 이제 좀 해보려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자금 관리고 때를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현금 비중 늘리고자. 근데 제가 그 팁을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잖아요. 약세장은 손절도 짧게 해야 되고 수익도 짧게 가져가고 종목은 제한적으로 하시고 자주 하지 마시고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세장은 손절을 조금 넓혀도 되고 수익도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종목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고 매매도 자주 해도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짧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정말 주식은 쉬운 겁니다. 제가 가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하는 공방을 2번, 3번 들어보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책 다 본 거랑 똑같아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죠? 예, 자랑할 만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가끔 저보고 묻습니다. 책을 하나 안 써주시냐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쓸 거예요. 제 역작으로. 그건 제가 주식을 안 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주식이라는 세상을 그냥 이제 그만해야겠다. 물론 이게 재밌기도 한데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니까. 근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주식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 계속 여러분들 이걸 나에게 보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큼 요까지.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을 것 같아 주식을 한다? 하지 마세요. 애시당초. 왜? 예금이라는 거는 손실이 웬만하면 없어요.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럼 주식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손실은 무한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식은 결정적으로 연 10%, 20%, 100%, 몇 %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 그런 건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때를 사고 때를 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취소가 5일선이 밑에 있으면 약세장으로 보라고요. 그냥. 다 배웠잖아요. 왜 배웠는데 안 해? 5일선, 21선 데드 크로스야. 약세라고 책에서 배웠잖아요. 몸 따로 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 이야기 하잖아요. 다 이야기해요. 제가 없는 이야기 저는 웬만하면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주포다. 그럼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코스피는 안 좋은 거고 코스닥은 개인만 거꾸로 가면 된다. 그럼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파는 종목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팁을 가르쳐 드리죠. 개인 순 매도 종목을 보면 돼요. 코스닥은. 이런 거 전부 순매수잖아. 오늘 펄어비스도 한 8% 올랐고 헬스케어도 올랐고 HLB, 바이로메드 다 올랐잖아요. 엄청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은 개인 순매도 종목 보라고. 장중에 누가 묻습니다. YG엔트 사면 안 돼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주식은요, 여러분,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YG하고 SM이 빠졌어요. 둘 다 실적이 안 좋대. 그럼 한 놈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JYP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8% 땡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보고 항상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나 혼자 총대 메고 왜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에서 내가 배운 차트에서 어디에서 매수 신호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원봉에다가 5일선 밑에 있어. 약세장이야.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돈 주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책도 사고 시간도 샀고 돈도 썼잖아요. 그거를 왜 안 하냐고. 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게 이게 심리게임이거든요. 심리게임. 제가 자랑을 좀 하죠. 유료방에 정확히 12시 전후에 코스닥 150을 질러버립니다. 물론 2% 정도 먹었어요. 근데 질렀다는 게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같이 보는 겁니다. 안 올라온 거는 중국 증시 열리고. 그럼 질러요. 근데 코스피는 사실은 지금 되게 애매한 자리죠. 61선을 보시면 61선은 원래는 반등하는 자리예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등할 거예요. 근데 코스피 그림이 뭡니까? 여기 출발하죠. 무조건 음봉 나와요. 개파락하면 딱 얻어맞아요. 그럼 지금 장은 코스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양봉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5일선에 헤딩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내일이라 보고 있어요. 그럼 내일 올라가게 되면 10중 8구 원봉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코스 지수가 반등을 해도 같은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얘는 안 지르는 거예요. 코스피 거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그러면데 지금 장이 어떤 장이죠? 지금 장이 큰 돈이 쉬는 장이에요. 그죠? 큰 돈이 쉬는 장이에요. 큰 돈이 쉬고 작은 돈만 그냥 움직여요. 큰 돈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대형주가 되는 거죠. 뭐 외국인이 되는 거고 이런 거. 뭐 전기전자 이런 게 되는 거죠. 큰 돈이 쉬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미국도 지금 올해 들어 처음으로 5일 연속 빠졌거든요. 그럼 지금 큰 돈 간 미국이 빠지고 이렇게 중국이 난리를 치면 큰 주식은 건드리면 돈을 못 벌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럴 때 삼성전자 물어보는 사람들은 되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도 됩니까? 이걸 왜 삽니까? 이런 거를 굳이 큰 돈이 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딱 생각해 놓고 아, 큰 돈이 쉬는구나. 그러니까 큰 돈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말해요. 작은 돈이라는 거는 내수 방어주를 말해요. 그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흔들렸으니까 화장품은 좀 빠지겠구나. 뭐 호텔신라 같은 거 호텔신라 좋다고 했는데 호텔신라도 빠지겠구나. 그냥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빠지겠구나. 예? 신세계는 뭐 신세계는 좀 올랐다마는 대신 음식료 같은 거는 계속 올라. 근데 음식료 업종도 여러분들이 투자 못해요. 진짜 웬만해서 쓰는 음식료 업종은 워낙 그 약간은 중간짜리 돈이 움직이는 섹터라 보면 돼요. 그럼 지금 푼돈들은 전부 다 이런 것 같겠죠. 위닉스나 뭐 크린앤 사이언스나 미세먼지 다 같겠죠. 뭐 아까 누구 신일산업이나 하천나. 제가 99% 장담하는데 이거 다 오늘 고점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미세먼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끝났어요. 여기서 또 놀란다. 미세먼지 끝났다 분명히 말했어요. 옛날 방송 맞추면 제가 다른 것도 잘 맞춥니다만 고점 진짜 잘 맞춥니다. 진짜라니까. 1월달 영상 보면 딱 수요일 날인가 수소차 고점입니다 말합니다. 그게 감각도 있고요. 이게 하나만 보면 못 봐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이나 영상을 자주 보시고 하시다 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위지웍이나 첨보나 이런 게 왜 갈 것 같아요?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요새 신규주들이 엄청 잘 가요. 셀러볼이 마참해서 뭐 제가 혼자 그냥 신규주라 자신이 없어서 리딩은 잘 안 하고 예? 웹캐시 이런 것도 그냥 짧게만 잠깐 유방에서만 해봤는데 이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지. 문제 이리 갖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인트라서 그래요. 큰 돈이 쉬는 거예요. 큰 돈이 쉬어. 큰 돈. 이거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3월 한 달 동안은. 아, 큰 돈을 쉬는구나. 그럼 큰 돈이 언제 들어올까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건 21선 저항이 나오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큰 돈은 코스피가 21선 저항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전까지는 큰 돈들은 매매해서 못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 민감주들은 해서 못 먹어요. 경기 민감주가 모르시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뭐 삼성전자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IT 대형주, 네? 뭐 철강, 화학, 건설, 조선, 기계, 뭐 자동차 이런 걸 말하는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근데 이런 애들은 외국인이 만들고 경기를 만들고 뭐 무역 분쟁과도 상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못 가요. 그 못 가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보는 종목이 경기 민감주인가 아닌가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아직 이 경기 뭐가 경기 민감주고 뭐가 내수 방어주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는데 자꾸 듣다 보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데 어차피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발인데 진짜 제발이에요. 노트 하나에다가 자기 투자 노트 하나 갖고 계세요.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려요. 제가 지금은 안 적는데 제가 2000년부터 주식 했잖아요. 그건 아시죠?